이재명 대표는 지금 10일이죠. 네. 검찰에서 전격 소환을 통보를 했고 이재명 17일 날 간다는 씨도 거죠? 17일 날 검찰청에 당당히 출두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 네. 사건과 관련한 소환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른바 옹벽 아파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에. 백현동. 예, 거기에 용도 변경을 4단계로 해줘버리고 또 임대 비율도 100%에서 10%로 줄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시행업자 뭐 성남 3,000억인가 뭐. R&D PFV라는 데다가 3,200억에 지금 이익을 몰아주어버리고 아시아 디벨로퍼는 700억을 또 이익을 차지하고. 이게 이제 배임이라고 예.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배임?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 성남시 그리고 성남시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특경가법이라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예. 배임 예. 그거는 뭐 5억 이상일 겁니다 아마 그 손해 준 게 이거는 5억 정도고 아니고 몇천억이니까 이거는 배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검찰로서는 사실은 어떤 김인섭 씨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돈을 받은 게 확실히 밝혀지면은 뇌물로 하면 훨씬 더 형도 높고 크죠. 근데 그거는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타낸 현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남시라든가 이 땅을 불화하고 이런 거 해줄 때 손해를 본 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쪽에 대한 배임이 된다는 거죠. 이쪽에 이익을 주고. 아니 대장동은 그래도 들어갔고 또 유래도 들어가서 성남 도계공이 이익을 배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성남 도계공에 정진상이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손 떼라 당신들은 거기는 그냥 형님으로 모시는 김인섭 그분한테 그냥 다 맡겨라 이렇게 해갖고 성남 도계공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남 도계공은 결국 이제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와야 할 이익을 버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유동규가 저희들이 좀 참여를 하겠습니까? 야, 그 형님한테 다 맡기고 당신은 그 빠져. 왜 눈치 없이 그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직거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은 성남도계공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 개발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에 손해를 끼치고 그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디벨로퍼라든가 개발업자한테 천문학적인 이익을 얹어준 거니까 그게 배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 정진상이 지시를 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이니까요.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뭐 1억, 1, 2억 같으면 뭐 정진상 그 권한으로 되는지 몰라도 이거는 3천억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이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정권이 인기가 떨어지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갖고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대장동 성남 FC 1년 넘게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까 쌍방울에다가 없는 죄 뒤집어 씌우고 있고 이게 바로 국가 폭력이고 최악의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네. 이재명 말이죠. 그리고 대장동 문제도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게 아니고 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재판에 관련자들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나온 게 한 개도 없다는 건 자기 말이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한다면은 자기가 볼 때 피의자가 볼 때 범죄 피혐의자가 볼 때 죄가 없으면 검찰이 수사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라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혐의는 있으니까 일단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가 죄가 있다 없다는 나중에 법원 가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수사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지금 주장이에요. 자기 말은 자기가 일당의 대표고 국회의원이니까 나에 대한 수사는
법원의 판결을 먼저 받고 나서 수사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은 자기 말은 그거예요. 예.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해가지고 무혐의도 있고 기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말에 하면은 검찰이 무혐의 나올 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건드리지 말고 예. 기소할 것만 수사해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 변호사 같은데 그 사람 변호사 맞죠? 이재명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해가지고 성남시장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법연수원 때 검찰 실무 배울 때 예. 수사에 단초란 게 있습니다. 수사 개시 원인. 거기는 뭐 있냐면 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그다음 소문. 그다음 고발 고소는 당연하고. 그다음 인지. 예. 이런 식으로 범죄 수사를 시작할 단초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예, 예.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고발도 들어와 있고 언론 보도도 있고 예. 그다음 관련 사건자에 대한 수사도 벌써 기소까지 다 돼 있고 다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거는 검찰이 만일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는. 예. 이재명이만 지금 깜빵에 안 갔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범죄가 입증이 돼갖고 재판을 받아갖고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은 예. 이걸 갖다 수사 안 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죠. 예.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정치인이니까 이거는 자기를 수사하면 전부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야말로 그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재명도 옛날 특권 내려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그 유력이 아니라 대선 후보였고 0.7% 차이로 떨어진 진짜 아까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수사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도 법정 구속되듯이 우리가 민주국가라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듯이 네. 어떤 법 절차에 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민주주의지. 어느 사람 신분을 보고 만일 지금 이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게 있죠.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벌써 구속돼가지고 재판 끝났습니다. 유죄 재판 판결. 끝났죠. 이재명 완전 워낙 특혜를 큰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거대 야당이란 뒷배가 있으니까 예. 지금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진짜 야당 대표를 소환할 경우에 예. 진짜 야당 탄압이라는 그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정권 차원에서 어떤 이런 수사의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ABC도 있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 모양이고 제 생각에는 17일 날 지금 소환 통보하고 나가기로 했다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검찰로서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날 피의자로 나갈 겁니다. 피의자로 나갈 때는 기소를 전제로 아마 부르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기록 검토해가지고 무혐의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기소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에 의해서 아마 신문을 할 겁니다. 백현동 4단계 있다는데 지금 자기는 뭐 오히려 국토부에서 강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 물증을 내놓을 겁니다. 국토부의 공문이라든가 그다음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이 또 있을 겁니다. 이재명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지금 다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수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내놓으면서 여기도 반박해봐라. 이재명도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인 다 붙였잖아요. 감시 변호인에 다 들어오죠.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머무를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 사람들 진술 어떤 거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신문을 할 건지 다 지금 미리 시나리오를 완전히 짜가지고 물론 저번에 한번 나갔다가 6시에 가겠다 그러니까 탁 내니까 싶어가지고 9시까지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증거도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딱 쥐고 있겠죠. 검찰로서 그거는 숨겨야 되는 게 그걸 미리 까버리면은 그 이재명도 뭐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대비를 다 해서 나오면 수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그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고 본인이 방어하기 쉽지 않은 검찰의 뜻밖의 무기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 백현동 소환도 그렇지만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이재명 대북 송금 대납 사건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정진상에까지 다 지난 3일 조사했죠. 소환 조사했고 이제 이재명 소환만 남아 있는데
이재명 소환이 이루어지려면은 이화영의 진술이 아주 결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사의 명을 받아서 대북 관계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다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에 입장을 번복을 해가고 바꿔가지고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북 송금 문제를 이재명한테도 보고를 했고, 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측에게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 요청을 한 사실도 보고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것을 법원에서 이제 직접 증언대에 서가지고 진술을 하려고 했던데 25일은 부인이고 그리고 8월 8일은 김형태 변호사라고 갑자기 민변 회장을 지내신 거물급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걸 언론편으로 오면은 난장판, 아수라장, 깽판을 쳐버려가지고 지금 그 증언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지금 22일로 재판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날도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결국 그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작전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왜냐하면은 작전이죠.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보고도 하고 좀 관여됐다는 걸 갖다 법정에서 진술한 건 증거 능력이 100%입니다. 검찰 진술은 부동의하면 다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 17일로 지금 그거는 백현동이고 22일로 아니요.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수원지검에 이재명 대표 소환 그 날짜는 아직은 안 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2일 재판이 끝나야 소환 통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화영 진술을 듣고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검찰의 전략은 백현동 사건하고 그다음 대북 송금을 묶어서 영장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15일까지가 지금 휴회 기간이니까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은 그걸 그러니까 그게 재판 지연하려 그러니까 해가지고 회기에 들어간 회기 중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정기국회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부인 이화영 부인도 사실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백정화 씨.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든지 남편보다도 진영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법정에서 사실 저 같으면 그 사람 감치당했습니다. 그래야. 근데 재판장이 참 너그러우신 분이라 가지고 그걸 뭐 또 남편이 구속돼가지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구속돼 있는데 부인까지 그러니까 그건 좀 심하게 놔뒀는데, 이 김영태 변호사 사건은 있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말이 안 되죠. 서 변호사라고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 서민석 변호사 해광에 그쪽에서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해촉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마 그런 말 더 듣기 싫어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김형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특수라고 유명한 그 진보 쪽 진보 쪽이죠. 변론만 하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재판장이 그 제지를 하니까 나중에 막 저 기피 신청 그 자리에 했는데 또 여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 나 기피 신청 안 한다. 그러니까 철회한 걸로 해가지고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김영태 씨를 갖다가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변호사가 어떤 그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그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좋은 짓이든 나쁜 짓이든 여하튼 공판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재판 지연되려고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변호인은 뭡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피고인의 의사가 완전히 잘못된 법률적 견해에 입각했으면 그거는 변호사가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사실관계라든가 어떤 정당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는 그걸 법률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게 변호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김영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사실적 주장 이걸 막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재판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태 변호사가 연수원 13기입니다. 변호사를 13기부터 해서 83년부터 했을 거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한 사람. 40년 했다. 이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재판을 하루라도
좀 지연시키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다. 근데 그냥 정상적인 방법은 재판부에서 아마 용납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지금 오래됐고 네. 시일이 빨리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데 안 하는데 결국은 이상한 방법, 그다음 부인까지 동원한 네. 변호사 해촉 난리. 그래서 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라는데 나는 서 변호사한테 변론 받고 싶어 한다는데 네. 갑자기 부인이 나와가지고 해촉한다 그러고 그다음 김용태 변호사는 나 의뢰도 안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화영 씨로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자꾸 사태가 이렇게 꼬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판 진행이 이렇게 막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있으니까 국선 변호에라도 붙이겠다는 지금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은 말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지만 왜 포기합니까? 이게 지금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회기중으로 16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고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 시작되니까 고리 끌고 가서 나중에 뭐 어차피 체포 동의안 오면은 이재명이는 나는 포기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은근슬쩍 이제 또 부결로 어떻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법 방해랄까 재판 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그 보수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막으려 하는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마피아 같은 보스죠. 사법 아까 보수가 방해. 아니고 보스. 예, 아까 보수로 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법 방해이고 네. 행위이고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 행위다. 네. 이렇게 아주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김영태 변호사는 이렇게 오랫동안 변호인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고 하는데 그런 재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판부가 만들었습니까? 아무튼 22일 날 정상적으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그 번복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더라도 검찰 소환은 22일 이후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또 이재명이니까 뭐 내가 오라온다고 가느냐 조율을 해야지 날짜를 이렇게 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8말 9초에는 구속영장이 들어갈 거다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정기국회 맞습니다. 9월 중순까지도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저 사법방해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에서 이번에 저번 시간에 우리 사법방해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는 검찰에서 허위 준술하는 거 법정에서 허위 준술은 당연하고 이걸 전부 사법 방해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는 이제 그 검찰이나 법원에서 허위 진술하는 게 증거 인멸이나 위증 교사 이런 게 아니면은 사법 방해죄라는 게 따로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그걸 영어로 obstruction of justice 정의에 대한 장애물. 그런데 지금 아까 김영태 변호사 한 이야기라든가 그다음 저기 누굽니까 그 이화영 씨 부인 백정아 그런 사람들 한 행위는 미국 같으면 이번에 그 사법 방해로 사법 방해는 구속됩니다. 미국은. 아,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국가의 신성한 사법권의 행사를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환제로 보고 지금 트럼프도 지금 3개 기소되고 1개도 곧 기소될 거지만은 그 사람이 제일 겁내는 게 사법 방해입니다. 아. 그 죄를 갖다가 덮어쓰게 되면은 법정 구속 시켜버립니까? 법정 구속까지는 전직 대통령이 안 하겠지만은 미국 사람들도 지금 그 공화당 내에서 지금 차기 대권 후보 중에 그 지지율 1위가 그 트럼프입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법질서 존중에 대한 생각이 머리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골수 지지자라도 사법 방해 책임을 지게 되면은 트럼프가 가장 불리한 위치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법 방해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 그 군사 독재 시대 때 어떤 그 권력의 주구라는 그런 오명 때문에 법정에서 난리치고 소란 피우고 검찰에서 거짓말하고에 대해서 그 어떤 민주화 운동의 일환 아니냐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사법 방해에 대해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 전철역에서 어떤 그
칼부림 사건도 있었지만 그게 경찰이 사법권을 행사 못하게 계속 막아놨기 때문에 결국 그 국민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총기 사용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8말 9초가 뭐 그대로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진행 상황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아마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 두 개를 묶어서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뭐 9월 초 늦으면 9월 중순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구속이 돼버린다. 이제 물론 뭐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은 그게 가결이 돼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겠습니다만 두 개의 또 난관이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민주당은 이제 빅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들어갔어도 대표권 안 놓고 그렇다고 공천권 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방에 그렇죠. 들어가 버리고 그 사람이 무슨 민주화 투사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개인적인 파렴치한 범죄로 파렴치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거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정치한다는 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뭐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 정도 그렇죠. 되면은 이게 어떤 민주화 정치적인 투쟁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비명 반명이라도 나갈 명분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 그 대표가 정치 투쟁하다가 윤석열 정부에 한가하다가 이렇게 산화했는데 우리 나가서 땅 차리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주도권 싸움 붙으면은 빅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머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혁신이 이야기했지만은 혁신이 안을 이재명 대표가 4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명 비명과 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그 부결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내가 양보하겠다. 그럼 반명 비명도 있죠. 이 검찰에 대한 탄압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 탄압 무슨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 이 반명 비명도 이 명분이 조금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혁신위안을 철회해 버리고 그다음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당은 당규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미끼로 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포 동의안에 동의표를 던지기가 조금 끄끄럽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혁신위를 갖다가 그런 데 이용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음모론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재명이 하도 꼼수를 많이 쓰니까 이재명도 나름대로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없겠습니까? 만들었으니까. 거기도 다 참모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뭐 수시로 하면서 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혁신위안이 통과되리라고 무조건 통과되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니죠. 요걸 딜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